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SMAT 본 교과목으로 이제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시간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의 비즈니스 매너와 에티켓 우리 함께 배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모듈 전체 구성이 궁금하시죠? 자, A 모듈 전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자, 두 가지 요소는 이미 비즈니스 현장에 오래된 문화가 있습니다. 자, 문화라는 것은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만들어낸 것을 우리 문화라 그러죠. 비즈니스 현장, 경영 환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함에 있어서 경영 활동함에 있어서 비즈니스 에티켓과 매너가 그 기준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 메이킹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 직무를 함에 있어서 얼만큼 그 직무다운가라는 거거든요. 자, 병원의 의료진들의 1번 이미지는 어떤 청결이겠죠. 위생이겠죠. 이러한 것들이 딱 뵀을 때 위생적이냐 아니냐라는 그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미지는 뭔가 아름답다거나 뭐 스웨그하다는 유니크하다는 뭐 이런 개인만의 특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영 활동을 함에 있어서 그 직업에 맞는 남들과 소통한 상식적인 이미지를 잘 입고 있느냐 안 입고 있느냐라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두 파트는 내가 경영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모양을 바꿔서 준비를 해서 나오지만, 자, 이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피지기 해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고객의 심리, 돈을 쓰고자 하는 사람, 이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떠냐는 거죠. 이 마음을 읽고요, 이 사람들과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부드러운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가, 그 방법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네가 함께 만나서 하는 활동이 경영활동으로 들어오면은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그 목적에 서로 도달할 수 있도록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효율적인 시간 활용을 위해서 회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회의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A 모듈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은 이 5개만 잘 하셔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대인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요 5개를 하나하나 이제부터 5번 동안 저하고 만나실 거고요. 지금 이 시간은 자, 첫 번째 파트 비즈니스 에티켓과 매너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으로, 자, 여기에서는 이 전체적인 SMAT의 내용은 글로벌 기준입니다. 세계화에 맞춰져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배우는 우리는 동양인이다라는 거죠. 한국인에 맞춰서 기본적인 에티켓이 들어가기 전에 예절부터 좀 한번 짚고 가자는 의미인데요. 동양적인 개념으로 개인과 집안에서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규범입니다. 이건 집에 어른들이 이미 내려오더라라는 거죠. 자, 어른이 숟가락을 드시기 전에 내가 들지 않는다라는 건 관습이고 습관이라는 것. 누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 저희 집안 같은 경우에는 어른이 숟가락으로 상을 땅땅땅 이렇게 치르십니다. 그럼 우리가 모두가 긴장을 하죠. 혹시 노여워지셨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먹고 싶지만 내가 저게 너무 먹고 싶지만 우리 어른, 할아버지가 먼저 숟가락 드시기 전까지 참아내는 뭐 자신을 다스리는 수단, 인사하기 싫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른에게 인사를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들이 우리의 예의 범절의 기본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동양의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서양에서는 이제 에티켓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양에서는 이러한 어른이 드시기 전에 우리가 숟가락을 드는 것처럼 주빈이 냅킨 있죠? 테이블에 냅킨을 피기 전에 그걸 먼저 피는 게 또 예의에 어긋나는 겁니다. 나라마다 비슷합니다. 도구가 달라서 그렇지. 자, 에티켓의 기원 한번 볼까요? 자, 에티켓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자, 어른이 숟가락 들지 않았는데 먼저 숟가락을 들면 어른이 놓여오셔서 땅땅땅 치신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자, 공공을 위한 입간판. 너하고 나하고 사이에서 내가 쳐놓은 경계를 넘어서 넘어 들어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넘어 들어오면 서로가 불편해진다라는 것이 에티켓이. 자, 여기까지 개념이 조금 어려우시죠?
프랑스어 요거 기억하십시오.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옵니다. 에티켓 붙이다 뭘 붙였을까요? 들어오지 말라고 붙였습니까? 뭘 들어오지 말라고 했을까요? 자, 조금 어원을 깊이 있게 저도 보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 파리에서 귀족들이, 여기 부르주아가 나오죠. 귀족들이 파리에서 파티를 하고 향락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조금 교외로 베르사유 궁전을 지어서 한 마차로 2시간 정도 떨어진 시골에 베르사유를 궁전을 지어서 여기에다가 파티도 하고 사냥도 즐기고 별장으로 썼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자 보세요. 이렇게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부르주아들이. 자, 실내 내부는 뭐 엄청나게 저렇게 유리로 막 번쩍하게 해놨습니다. 자, 밖은 저렇게 분수가 끊임없이 흐를 수 있도록 해놨고요. 이 안에 이러한 멋진 깃털을 휠휠휠 휘날리는 이런 귀족들이 여기에서 향락을 즐겼다는 거죠. 자, 밖에 나왔더니 이렇게 예쁜 조경들도 분수대와 함께 굉장히 화려하게 1000여 개가, 분수가 1000여 개가 있다는 걸 굉장히 유명합니다. 베르사유 궁이. 자, 이러한 곳에, 자, 보세요. 베르사유 궁을 이렇게 지었죠? 그러다 보니 여기가 깡시골이란 말이에요. 내 밭은 여기에 있고 집은 여기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가로질러 맨날 일하러 다녔습니다. 30분이면 충분하던 거리를 분수 짓고 화단을 가꿨다고 해서 돌아가라는 겁니다. 돌아가니 1시간이 걸리는 거죠. 귀찮죠? 이렇게 가는 게 지름길로 계속 다니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살장에 작업하던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아니면 밭에서 밭을 갈다가 꽃갱이로 그대로 들고 그냥 어둑어둑한 그 길에 이렇게 예쁘게 잘 가꾸는 정원을 지금 밟고 지나가니 귀족들이 봤을 때 어떨까요? 깜짝 놀라는 거죠. 감히 우리가 있는 이곳에 저렇게 생각 없이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입간판,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붙여 놓습니다. 써붙여 놓습니다. 편말을, 입간판을 들어오지 마시오라고. 내가 쳐놓은 경계, 내가 싫어하는 경계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지저분한 옷 입고 오니까 궁전에 예쁜 꽃들이 같이 지저분해지잖아. 뭐 이런 의미죠. 자,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내가 맨날 지나다니던 곳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귀족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에 예쁜 꽃들이 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자 기록에 남아 있는데요. 자, 이때 자 그래도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병정을 세워둡니다. 병정을 이렇게 세워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앞에다가 이렇게 이름 뭐야? 그 다음에 뭡니까? 주소 어디야? 연락처 뭐야? 자,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서 명함이 유래가 됐다라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때부터 서로에 대해서 분별하는 경계를 가지는 그거에서 우리가 출발한 것이 바로 에티켓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호 내가 누군지를 먼저 밝히고 상대방을 물어봐야 되는데 너 누구니? 이거부터 물으면 결례죠. 그죠? 자,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는 어떤 원칙과 순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에티켓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귀족들 문화에서 에티켓이 출발했더라라는 이해를 하셔서 개념 문제를 잘 푸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에티켓은 불문율입니다. 누군가가 특별하게 이걸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냥 보고 민감한 사람들이 먼저 잘 배우더라라는 거죠. 자, 바람직한 행동 양식이라는 거죠. 남들이 예쁘게 구워놓은 그 화단에 마구 들어가서 해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사회적으로 모두가 함께한 약속이고 질서고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모두가 지켜야 될 규범적인 성격이더라라는 거. 자, 그러니 폐를 끼치지 내가 싫어하는 나는 나이에 대해서 묻지 마시오 그랬는데 너 나이가 어떻게 돼? 진짜 궁금해서 그러거든. 그러면 기분 별로 안 좋죠? 자, 이렇게 내가 하지 말라고 선을 그어놓은 그 선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상대에게 호감을 주고요. 자, 배려하는 것들이 호감을 줄 수 있죠. 자, 상대를 존중하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옵니다. 무시하게 되면 자꾸 묻게 되죠. 가족관계에 대해서 묻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물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기본적인 에티켓. 자, 우리는 이걸 하지 않으면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거는 지키셔야 된다라는 거. 개념 문제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에티켓을 배우시는 걸 넘어서 에티켓은 기본적으로 배우셔야 되고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건 바로 매너라는 겁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요. 자, 시험 문제 한번 봅시다. 라틴어에서 유래를 했는데 행동이나 습관이 키워드입니다. 이 사람은 행동과 습관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다르냐? 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온 순서대로 줄을 선다라는 것이 바로 에티켓이죠. 질서라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자, 갑자기 사람이 끼어들어 새치기를 하면 질서가 무너지겠죠. 이 사람을 보고 어머 매너 없이 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에티켓, 이런 상황에 에티켓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휠체어가 탄 사람이 한 사람 마지막에 서게 됩니다. 발통이 길가에 까뜩까뜩 하는 걸 느낀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 가슴이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느껴진다는 게 뭡니까? 느낌. 이것의 시작이 바로 EQ, 감성지능이 작동을 한 겁니다. 위험한 걸 보고, 사회적 약자를 보고 마음이 덤덤하고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이 안 들면 감성지능이 발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겠죠. 자, 우리가 고객이 무거운 짐을 들고 올라오는데 무겁겠구나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발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른 뛰어가서 아우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하고 그 짐을 받아내는 능력이 있죠. 이런 것들이 감성지능이 제대로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느끼고 또 어머 저게 위험하네 라고 그렇게 하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우리 사회의 변화는 바로 행동과 습관이라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여기 위험합니다. 자리를 제가 바꿔드릴 테니까 앞에 서시죠 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버스가 도착을 한 다음에 버스에 다 탑승하는데 마지막까지 이 사람을 먼저 싣고 자기가 뒤에 타고 책임을 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어머 저 사람 에티켓 있다 이럴까요? 자, 우리는 감동을 받을 때 우리가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은 어머 저 매너는 뭐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감성지능과 우리가 붙어서 스파크가 있는 것이 바로 매너라는 거죠. 이건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 느끼고만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행동으로 직접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고객이 왔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막 돌아다니며 걔를 잡아주려고 내 몸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하게 행동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CS가 매뉴얼대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때와 상대에 맞춰서 우리가 매니지먼트,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그냥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감성지능을 자꾸 키워야 된다라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행동. 타인을 향한 배려와 언행을 말과 행동이 밖으로 남 중심적으로 튀어나와 줄 때 우리는 매너 있는 생활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상대를 존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을 우리가 격에 맞춰서 또 배운 대로 매뉴얼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때와 장소와 상대에 맞춰서 타인을 편안하게 하는 행동 방식이 가장 중요한 매너의 기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것들이 시험 문제, 개념 문제로 굉장히 빈번히 출제되니 꼭 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들은 지금 온 책 전체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서비스의 개념입니다. 자, 서비스 에티켓이 아니라 매너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감성지능을 써서 우리가 고객에 맞춰서 관리를 제대로 하자라는 거거든요. 이 서비스라는 것과 감성지능이 서비스 매너의 개념으로 들어가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서비스 경제사회에 저 회사가 매뉴얼대로 CS에 맞춘 것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각자의 영역에서 접점의 직원들이 자유롭게 상황과 때와 고객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그 능력, 그죠? 느끼고 행동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그 감성지능과 그 행동의 기준점이 잘 훈련된 직원들을 우리는 전문가라고, 서비스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책 전체에 지금 흘러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서비스 에티켓이 아니라 서비스 매너더라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 잘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예의, 범절, 에티켓, 매너까지 건너왔습니다.
자, 그런데 서비스 매너는요, 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기업에, 자, 임대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들 월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세, 물세, 이런, 뭡니까, 소모품 비용, 뭐, 감가상각 비용, 고정 비용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자, 하루에 100만 원이 벌어져야지만, 이 달에 마이너스 없이 우리가 한 달을 견딜 수 있더라. 그런데, 자, 1일 100만 원이 벌어져야 되는데 내가 고객과의 서비스 관리를 잘못해서 오늘 10만 원밖에 못 벌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90이 되는 날이죠. 그래서 이걸 잘못하면 우리는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실수나 잘못했을 경우에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굉장히 밀도 있는 서비스 제공이 이제는 필요한 시대라는 거. 자, 보십시오. 이 세 개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이게 튀어나오겠습니까? 못 튀어나오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뒤에서 거꾸로 가자는 겁니다. 서비스 매너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매너, 에티켓, 예의범절 이런 것들을 쫙 우리 몸에 행동과 습관이 되게 잘 갖추어서 여러분들이 서비스 전문가가 되시는데 도움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네티켓.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오프라인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사는 사람들보다 온라인 쇼핑, 앱 쇼핑이 늘어나면서 이제 네트워크상에 지켜야 되는 예절, 네트워크와 에티켓의 합성어가 네티켓. 이것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겠죠. 자, 선풀 많이 다시고요. 자, 비즈니스 응대에 있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고객이 들어왔을 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가만히 지켜보는 거? 아니면 딴짓하고 있는 거? 저희가 현장에 모니터링 가면 정말 이 공수가 되는 기업들도 많지 않습니다. 고객을 보고 여기까지 수많은 경쟁 회사들을 다 놔두고 여기까지 온 고객을 고마운 마음으로 환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이것만 잘 돼도 저는 좋겠습니다. 엄지손가락 깍지를 끼고 네 손가락을 모아서 남자는 왼손,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오게 해서 단전에 가지런히 모아 상대를 향해서 바라보는 자세가 바로 공수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을, 상대를 보고 알아차림하는 거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제가 현장 가면 정말 많은 직원들이 스마트폰 보고 있거나 고객이 와도 감을 잃어버리고 환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좀 일상에서 실천을 하고요.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먼저 자세를 취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맞이를 한다든지 이러한 행동과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사입니다. 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동양의 개념에선 어린 사람이 윗사람한테 할 수 있지만 서양의 개념, 우리가 글로벌 개념에선 내가 먼저 한다라는 겁니다. 어린 사람이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발견한 누군가가 먼저 한다는 거죠. 제가 일본이나 미국을 가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인데도 하이, 굿모닝, 뭐 나이스 데이, 뭐 이렇게 오하요 고자이마스 이렇게 하더라라는 거죠. 모르지만 서로에 대해서 아는 체를 하면서 같이 호흡하는 그 공간을 어색하지 않게 먼저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뻔히 쳐다보고 있거나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경영 능력을 향상하려면 어떻습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좋은 고객도 되실 필요가 있죠. 식당에 가시고 어디 가시고 내가 먼저 인사하시는 습관 우리가 함께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미간과 눈 사이를 보고 뭐 다리를 붙이고 손은 공수 자세를 해라 이런 것들 포인트로 보시길 바라고요. 자, 순서 상대의 눈을 바라보고 목과 등이 일직선이 돼서 내려오는데 자, 보시면은 자, 눈으로 하는 목례, 눈례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20층에서 1층으로 나는 다이렉트로 내려오고 싶지만 우리나라는 땅이 좀 어떻습니까? 19층에도 들어오고 17층에도 들어오고 사람들과 부딪히죠. 이럴 때 우리가 보통 하는 행동이 어떻습니까? 딴 데 쳐다보고 쌩까죠. 이러지 말자는 겁니다. 눈례 정도로 우리가 가볍게 예를 갖춰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양례라고 해서 자 15도 정도 숙이는 경우가 우리는 예법인데요. 자, 실내나 복도나 나보다 손 아랫사람일 경우에 이러한 상황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도 정도 자
목과 등이 일직선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손님과 상사를 만날 때 보편적으로 처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리는 30도 인사 정도로 예를 갖추더라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정중례를 우리는 45도라고 합니다. 자, 45도 정도 내가 숙여서 인사하는 경우는 자, 어떨 때? VIP, 우리 기업에서 가장 의전에도 나오겠지만 이렇게 가장 높으신 분들, 그 다음에 감사, 사과, 그 다음에 내가 평가받는 면접, 그 다음 CEO 등 앞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45도 정중례를 우리가 취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직원이라면 어떨까요? 일반 비즈니스맨이라면 비즈니스 상대를 처음 만났기 때문에 30도가 자유로울 것이고요. 비서실이라든지 조금 VIP를 상대하는 뭐 컨시어지 직원들 같은 경우에 늘 45도 정도 인사가 일상에서 더 많이 활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상황과 고객과 때에 맞춰서 인사도 종류별로 우리가 생활에 습관화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시기, 즉시 인사하시라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잘못된 인사, 이런 것들 시험에 함정으로 나옵니다. 계단 아래 윗사람이 있을 때는 내려가서 인사하라라는 거, 사과할 때 진심으로 하라는 거, 얼굴을 쳐다보면서 등과 목이 일직선이 되라고 했는데 이런 인사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소개를 할 때 누군가를 소개할 때는 어떻게 해요? 손 아랫사람을 먼저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먼저 밝히는 거는 우리가 뭡니까? 민증까?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그래서 손 아랫사람을 신분을 먼저 노출한 다음에 손 윗사람을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럴 때 우리는 에티켓은 소개를 안 하는 게 기분 나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소개할 때는 자, 이 사람은 우리 회사의 김땡땡 부장입니다. 사실입니다. 감정이 어디에도 터칭이 안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형용사. 이분이 굉장히 평소에 좋은 장점.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머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데요. 우리 회사에서 가장 재밌고 유머러스한 김땡땡 부장님을 소개합니다. 이러시면 굉장히 입가에 막 미소가 막 이렇게 올라가시는 경우를 봤는데요. 앞에 이분의 강점을 우리가 대중 앞에, 낯선 사람 앞에 우리가 이렇게 소개했을 때는 서로 간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요, 기업에서도, 기업 회사 이름을 땡땡 산업입니다 하지 않고, 신뢰를 드리는 신뢰와 뭐 사랑의 기업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업들도 이러한 형용사나 고객 만족을 위해서 앞에 조직에 부드러운 뭐 아름다운 사람들 땡땡 항공입니다 라든지 있죠? 이렇게 붙여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할 때는 그냥 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의 장점을 충분히 어필해 주실 수 있는 소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거, 이런 거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악수 매너가 있습니다. 자, 악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매너입니다. 왜냐하면 신체적인 접촉이 처음으로 일어나고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때 굉장히 여러 상황들이 심리전이 오가고 그냥 꽉 잡을 수도 있고, 그죠? 느슨히 잡을 수도 있습니다. 느슨히 잡는 경우에는 우리가 비즈니스 매너의 원서를 보면 데드 피쉬 핸드 쉐이킹이라고 해서 이렇게 느슨히 잡담하는 악수는 상대방이 죽은 물고기를 만진 그러한 불쾌감이 온다라는 거죠. 그런 감정을 내서 내가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자, 그래서 3전법이라고 해서 자, 이때도 신체적인 접촉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죠. 그래서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손을 내밀지 않았는데 아랫사람이 뛰어가서 손잡으면 큰일 납니다. 예의 어긋납니다. 그래서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내리고 여성이 자, 레이디 퍼스트입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남성이 잡아야 되는데 잘못 잡았다고는 어떻게 해요? 성희롱으로 고발당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이 순서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른손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여기에 더 매너 있으려면 두 손을 한다든지 더 겸손히 한다든지 허리를 좀 숙인다든지 영광입니다 라는 말씀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면으로 내가 조금 더 내 마음을 굉장히 전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명함. 우리가 명함에는 나의 이름, 전화번호, 개인정보가 다 들어있죠. 그래서 누가 먼저 드려야 될까요? 신분이 낮다고 겸손한 사람부터 먼저 드리는 겁니다. 자, 그걸 기억을 하시고요. 자, 명함집에 깨끗한 걸 잘 보관하셨다가 아랫사람이, 그죠? 방문자가
거래처에 갔을 때 방문자가 먼저 드리도록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보는 방향으로 드리라 라는 거. 자, 정면으로 상대방이 이거 뭐지? 이렇게 돌려보는 게 아니라 글자 방향 그대로 상대방이 보실 수 있도록 드리라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허리와 가슴선 사이에서 자, 낮은 사람이 먼저 윗사람한테 드리라 라는 것들, 요런 것들을 섬세하게 좀 들여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내하기. 자, 비스듬히 손을 밀어. 자, 우리가 따라오세요. 그리고 막 앞서서 전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불안 심리를 올립니다. 낯선 곳에 온 불안이 있거든요. 그런데 따라오세요. 그리고 혼자 막 진행해버리면 고객이 내가 저 사람을 놓치면 어떻게 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생길 수 있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매너라라고 제가 앞전에 계속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거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개걸음을 걸으십시오. 옆으로. 그러면서 손으로 예측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안심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저희가 10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래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시겠습니까? 오른쪽으로 가시겠습니다. 이러한 방향을 안내하는 것이 비스듬히 손을 위로 해서 손바닥으로 방향을 제시하면서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도에서 안내하는 거, 계단에서 안내하는 거, 교재를 통해서 좀 자세히 봐두시길 바랍니다. 자, 엘리베이터에서 안내하는 거. 자, 상석의 개념. 자, 가장 편한 자리. 자, 그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상석에 동서남북 북쪽 의전의 기준으로 오른쪽. 자, 상석은 입구에서 먼저. 입구에서 저기가 우리가 그 문이라 그러면 여기에 앉았을 때 전체 저기에서 들락날락 하는 사람 다 보이겠죠. 여기가 유리다 그러면 뷰가 보이겠죠. 자, 그래서 대각선 제일 입구에서 먼 쪽이 상석이다 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요런 것들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의 상석. 자, 입구에서 선 자세에서 왼쪽이죠. 그죠? 왼쪽. 버튼이 저기 있고요. 버튼 앞이 말석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차의 상석. 요즘은 운전기사보다 젊은 리더들이 굉장히 자가 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 요렇게가 상석이지만 상사가 직접 운전할 경우에 상사와 가장 가까운 자리가 상석이 되더라라는 거 요거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기차에서 창가 방향. 자, 조문 매너. 자, 조문 들어오셔서 허겁지겁 들어오지 마시고 서명을 조객록에 내가 왔습니다 라고 서명을 한 다음에 분향과 헌화를 하신 다음, 자, 그 다음에 제배, 절을, 이거 종교에 따라 하시면 되죠. 기도를 하시던 제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상주들에게 조문을 한 다음에 부의금을 시험 문제에 부의금 문제가 나오겠죠. 자, 부의금은 뭐 상주에게 직접 전달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호상소라든지 여기에 또 이런 함이 있습니다. 부의함이. 그런 곳에 살짝 집어넣고 이렇게 조문을 마치셔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많은 기관의 신입사원들이 실수를 하기 때문에 거래처에 가서 이런 것들도 시험에 꼭 넣어달라는 부탁에 의해서 다 들어가 있는 거라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인 경험이 없으시다면 또 어쩌다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이해를 갖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장, 그 다음 전화 매너 들어가셔서 전화 응대는 너무 중요하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첫 이미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요런 특징과 유의사항 예고 없이 찾아오고 비용도 발생하고 뭐 여러 가지 시끄러운 상황 때문에 오해 소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오지선다로 나올 가능성이 많죠. 그죠? 오지선다. 자, 이런 유의사항들 잘 기억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음성, 경청, 언어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신속, 정확, 친절. 자, 3번 울리기 전에 받아라. 3분간 통화하고 자, 상대가 끊고 3초 후에 내려놓아라. 전화 333 응대 법칙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기 전에 받고 용문은 3분 안에 그 다음 상대가 먼저 끊고 3초 후에 내려놔라 라는 겁니다. 자, 정확, 친절,
자, 이런 거 유의해서 하시고요. 자, 전화 걸 때의 상황. 내가 누구다라는 거 먼저 신분을 밝히셔야 되죠. 그 다음에 연결을 부탁하거나, 뭐, 그죠? 받는 사람과 우리가 통화를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받을 때 3번 울리기 전에 요점은 간단하게 우리가 또 전해줄 내용은 뭐 즉시 전달해라 라는 이런 중요한 사항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전화응대 매너는 실무형, 사례형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의 그 상황에 맞는 것들을 좀 더 많이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들, 상황의 전화응대. 자, 글로벌 매너 마지막으로 국제화 시대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대국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글로벌 매너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자, 기억을 하셔서 국가별로 그 나라의 종교의 신념에 따라서 문화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국의 종교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공부해서 저 사람들이 하지 않고 싫어하는 것들을 잘 안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매너가 된다라는 거죠. 힌두교 같은 경우, 뭐 또 이슬람 같은 경우 이렇게 고기의 종류가 다 다릅니다. 먹을 수 있는 고기, 안 먹는 고기가 있죠. 이러한 것들을 잘 배려해서 준비한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 개방주의적이고 자유적이고 실용주의적이라는 거. 자, 아이 컨택 이런 것들, 눈을 보고 이야기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주머니에 손 넣는 거 혹시 총기를 자유롭게 이렇게 소지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팀 문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중국. 자, 대륙남이라 그러죠. 우리 그 비정상회담의 장유한 같은 친구들을. 자, 집단, 의리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나보다 함께하는 의리. 자, 그래서 의리가 한번 생길 때까지 관계 능력을 충분히 신뢰를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서면에 의한 표현은 갑자기 내가 정확한 사람이다라고 서면부터 들고 들어가서 척거리해서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널 언제 봤다고 비즈니스를 하니?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면에 의한 표현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신뢰가 바탕이 된 끈끈한 관계, 의리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폐를 끼치지 않는 경계의 문화입니다. 자, 그래서 서면에 굉장히 빠지지 않고 서면의 디자인이라든지 섬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조차도 중요합니다. 또 중국이랑 반대로. 자, 굉장히 시간 엄수라든지 철저하게 상대가 싫어하는 행동을 안 하는 문화, 폐를 끼치면 절대로 안 되는 문화가 일본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도 비즈니스 할 때 철저하게 준비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기사도 정신 이런 거, 서양에서는 여성을 존중하는 기사도 정신이 있더라. 이런 것들이 뭐냐라는 그 박스형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십시오. 예, 레스토랑에서의 매너 이런 것들 좀 주의 깊게 보시고요. 자, 전체 요리 이런 것들 요즘은 퓨전 음식이 유행이라 사실 이걸 자세하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경향은 아닌 것 같으나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경우가 있죠. 그럴 땐 좌빵이 내 거고요. 물이 내 겁니다. 오른쪽에 물이 내 거고 좌측에 빵이. 그리고 밖에서 안으로 음식이 하나 나올 때마다 여기에서 하나씩 쓰고 이제 웨이터가 가지고 하나씩 쓰고 우리가 요렇게 다 먹으면 이렇게 해놓죠. 식사 중일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쵸? 그래서 요렇게 해놓으면 요걸 채로 또 들고 갑니다. 그럼 또 그 다음 순서대로 쓰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실습을 해봐야 되는데 아쉽죠? 자, 다음에 요런 게 식사의 종류가 있더라라는 거. 브런치. 요즘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드시고 있는 브런치가 요런 거다라는 거 보시고요. 정찬 정도는 교재를 통해서 또 이렇게 정찬 레스토랑 가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음료 이렇게 있고요. 말씀을 드리면, 자, A 모듈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에티켓과 매너의 그 경계선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타인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게 바로 에티켓. 자, 그걸 잘 지키시는 게 기본이고요. 그 너머에서 해도 안 해도 되지만 했을 때 굉장한 파워를
우리에게 긍정적인 파워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매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매너가 디테일하게 내 몸의 습관이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거는 실천하는 A 모듈 자체는 내가 일상 실천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리면서 다음 시간 이미지 메이킹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